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면서 살아가는 평범한 국민 중에 한 사람인 강자연입니다. 나는 5살 때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4.19 학생의거를 직접 목격했고 그 뒤 5.16 군사혁명도 기억하며 새마을 운동가를 부르면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근면하게 사는 법도 배웠습니다. 독재 유신 정권에 저항하기 위해 대학 시절에는 경찰을 향해 돌멩이도 많이 던져보았고 광주 시민혁명이 일어나기 전 서울역에 자유를 위해 모인 수백만의 시민행렬에도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광주 시민혁명이 일어난 후 군에 입대해서는 단지 많이 배웠다는 이유만으로 최전방 GOP에서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대공보초를 담당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21살의 나이에 기술고등고시에 합격, 기술사무관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미국에 유학하여 박사학위를 취득 후 한국에 돌아와 대학 교수 생활과 더불어 대기업 사장, 글로벌 IT 기업의 한국 대표 등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인터넷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40대 나이에 산업포장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업에서 은퇴한 후에는 재능 기부를 통해 고령화 사회가 진전되면서 노인 어르신을 모시는 일에 근 20년간 봉사하며 대한민국 국민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아온 전형적인 소시민입니다. 이제 나이 65세에 이르러 지난 날을 돌아보니 동시대의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경험한 것처럼 참 열심히 산 것밖에는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나라라는 것과 시장경제 원칙이 지켜지는 공정한 사회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65세라는 나이에 아직도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고 제4차 산업인 VR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등의 전문 기술을 후배들과 베이비 부머 예비 노인들의 노후 생활을 위해 돕는 일도 시민운동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유는 행복을 지켜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크게 절망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정치인이 아니라 요즘 말하는 이념 따위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자유시장 경제에서 열심히 살면 삶의 행복과 만족을 기대할 수 있었던 생각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기간 동안 소박한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 전국을 돌며 문재인 후보를 지원하는 일을 해본 사람입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나 말고도 많은 유권자인 국민들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취임 후 이제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이 나라는 아직도 내가 65세에 이르기까지 자랑스럽게 살아온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이 나라가 국민들마다 주어진 능력을 발휘하여 살면 차별화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자유시장 경제 원칙이 지켜지는 나라입니까? 이 나라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유재산이 지켜지고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사형기업 활동이 보장되는 나라입니까? 결코 아닐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리드하는 이 나라는 언제부터인가 자유민주주의가 말살되고 자유시장 경제 원칙이 훼손되고 있는 나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민들의 사유재산이나 사형기업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반칙의 나라, 좌파 독재의 나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아닌 착한 소시민으로서는 누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부터 좌파 독재 국가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내 친구들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평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별로 좌파 공산주의를 노골적으로 말한 적이 없다고 기억합니다. 그분들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온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내 기억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까지는 북한을 찬양하는 좌파 리더인 것을 느낀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간첩으로 오인받을 수도 있는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간첩 신고하면 그 돈으로 박영선 중소기업부 장관이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처럼 집도 몇 채나 살 수 있는 상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간첩 신고를 하려고 종북 찬양하는 듯한 국회의원들의 발언들을 차곡차곡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간첩을 신고하면 상금 타는 국가보안법도 위헌으로 몰아 폐지할 절차가 기다리고 있겠군요. 아쉽게도 이 나라는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들과 문재인 대통령을 따라 좌파 북적북적 지시를 따르는 국민들로 이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회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순하고 착하던 일반 국민들마저도 그 이분화의 마법에 걸려 서로 으르렁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념이 다른 두 부류의 국민들은 정치인들을 포함해서 서로 화합하고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존재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포기하지 않으면 이미 둘로 나누어진 나라가 다시 또 둘로 갈라져 세 개의 나라 형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 나라가 정녕 그렇게 다시 갈라지기를 원하시는지요? 이제 그만 이 정도에서 중단하십시오. 65세의 고령에 접어든 내가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아온 하나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이 갈라지지 않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라는 소박한 소망이라는 것을 유념해 주십시오.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 우리는 좌파 독재 국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 소망을 들어주시는 대통령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